근데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새바위라고 이준석 씨 이제 기용해서 혁신위원회를 새로 띄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팀이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귀가 솔깃한 매니페스트 뭐 이렇게 이것저것을 해달라는 10개 항의 조항을 내세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히 봤는데 그중에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이런 게 있습니다. 공약 철회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해달랍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을 향해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이 맥락 속에서 왜 드리냐 하면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집권 뭐 주요 5대 공약, 넓히면 100대 공약의 대부분이 파기되거나 아무 설명 없이 뒤바뀐 게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태반은 아니고 뭐 일부 있죠.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 하여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중국 외교에서 일반 국민에게 말 못할 건 있어요. 분명히 많이 있겠죠.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가 국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설득의 방법은 담화문이나 혹은 대변인의 성명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기자들하고 앉아서 카메라 플래시 막 터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갈 수 있어야 돼요. 즉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늘 보이는 모습대로. 그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 얘기는 좀 곤란하겠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밝힐 수 있고 해서 속 시원하게 우리가 국제외교를 특히 대중외교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고 그게 무슨 전략이고 국민들은 어떻게 안심하면 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발표된 공동 성명문을 갖고 추정을 하고 추리를 하는 판이에요. 자세한 국내 지금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번에 그 한중 외교에 대한 얘기를 기자 앞에서 했을 때에도 기자회견에서 전혀 질문과 얘기가 없었죠. 이거는 계속 우리한테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의 문제이든 국외의 문제이든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된다면은 이와 같은 국정의 수반을 계속해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중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죠. 제가 이야기가 심하게 갑니다, 지금. 심하게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소통을 잘 못하는 건 저도 인정해요. 저도 계속 비판해 왔으니까. 근데 이번 그 심하게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심하게 한 거죠. 이번 한중 간의 외교 문제는 그 뭐 소통의 문제는 뭐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 전 변호사님은 외교 관례를 깨면서까지 그 오찬 회담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 언론에 알리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외교 쪽에서 그것도 중국을 고려해서 알린 겁니다. 우리가 강대국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 화끈하게 붙어가지고 뭐 누르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그런 국력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 저 병자호란 때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많은 그 오해와 비판 속에서도 꿋꿋이 그 나라를 간직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청나라에 대해서 뭐 김상원과 함께 중국에서 나중에 부둥켜 울었다는데. 네. 우리가 관례를 깨면서까지 중국의 그런 그 불편한 심기를 달래준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짧게 농담 같은 얘기 하나 하겠는데요. 짧게 가죠. 대통령이 대국민 상대로 좀 편안하게 의견이 자주 나오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있었을 때 기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건물 귀퉁이에서 기자회견을 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마이크를 들이댄 거예요. 근데 발언 중에 매흐드 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흐드 감사. 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쌍시옷이 들어가 아주 심한 욕이죠.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속내가 그냥 툭툭 나와버리는 겁니다. 매흐드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국민과, 그러니까 언론을 상대로 해서 국민과 속마음이 그냥 늘 일상적으로 주고받아요. 이번에 아베 총리 기자들 앞에 서갖고 그 얘기하는 거 매일매일 언론에 나왔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그런 대국민 설득과 대화와 표현이 이제는 대단히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설명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불안해했던 것, 그리고 아까 단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제일 큰 우려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그 같은 구상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엉킨 현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대통령이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점점 그런 모습이. 그렇다면은 국내 문제도 저렇게 꼬여.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이렇게 제대로 뭔가 입질 터치하지 못해. 한미 FTA도 김치만 수출했다는 건 그게 아니죠. 농산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중국 농산물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좀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런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있는 국정의 책임자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 외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수님? 그럼
아까 캐돈 제가 한말 좀, 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캐돈 한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캐돈 한 이거- 말. 그리고는 캐돈 한 정말, 말. 아니, 그리고 예. 이거는 그냥 조크라는 얘기가 아니라 캐논 한말을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비판적인 얘기를 정말 직접 듣고 이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겠구나 라고 정말 깊이 깨닫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보통의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책임지겠다.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보이겠다. 근데 그 위에 같은 보이는 얘기를 뭐가 계속 있어? 반복하시니까 제가 반복한 지겨울 게 거예요. 아니라. 보통의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하지 아니, 않습니까? 제가 지겨운 겁니까? 대통령이 모습 아니, 있다든지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근데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뭐 중국하고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진핑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해가지고 한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평가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마저 폄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다음 김치 얘기를 하셨는데 김치는 대통령이 발언을 해가지고 부각이 된 겁니다. 한미 FTA가 수만 가지 사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해필이면 김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김치 얘기 그걸 너무 부각하면 안 되죠. 그런 저는 거. 제가 대통령이 김치 얘기한 건 했죠. 아니죠. 김치 얘기는 전 변호사님이 하셨고 아니, 제가 대통령이 우려하는 했죠. 것은- 대통령이. 아니 그 문제를 제가- 부각하신 제가- 거고 제가 한 말씀 농산물이 쳐들어오는 것, 농민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함께 생각해야 아니, 된다는 FTA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잖아요. 제가 노무현 한 대통령이 말씀 왜 드릴게요. 받아들였어요? 이번에 농민이 그 지난주에 시위를 하고 한 것은 이제 살개방이 이번에 쌀개방이. 시한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이게 한중 FTA 때문에 농민이 시위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면 안 되고요. 네. 문제는 저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한중 그 회담에서 내가 우려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동맹,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가 안보가 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일 동맹에 대항해서 한중 협력 관계가 되는 것으로 전 세계에 비치는 것 아니냐. 미국이 심기를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겠느냐. 내가 만약에 미국 정치 지도자 같으면 대단히 기분 나쁠 거예요. 지금 사설에서는 아니, 그럼 전 변호사님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보면 사설에서는 굉장히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 미국이. 교수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강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실리적으로 정말 섬세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도 일방적으로 밀착할 수 없는 관계고 미국과도 일방적으로 밀착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필요한 얘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얘기하셨지만은 아니 미국이 일본에 그와 같은 군사대국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적어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이고 미국에게.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외교라는 게요. 들이받는 건데 저희 이때가 그거 네 사람이 다 그 외교에 대해서는 잘 문외한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전 문외한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가르칩니다. 외교학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니까. 제가 박사 잠깐만요. 예. 네, 박사님이시고요. 그 외교라는 게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매우 디테일합니다. 아까 제가 그 네, 1815년 제전 말씀드렸는데 네. 나폴레옹이 그 몰락한 이후로 유럽의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냐 이걸 놓고 그 각국 30여 개국이 모여가지고요 석 달 네. 동안 댄스 파티만 한 겁니다. 그만큼 외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걸 네.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그 힘의 균형 관계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원인 제공을 미국이 했어요.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 가장 불쾌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미국이 은근슬쩍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중 정상회담 A, B, C, D, F. 뭐 주겠습니까? A제로 A제로. 예.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글쎄요.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뭐 낙제. 점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딱 하나만 짚자면 비엔나 회의라고 하는 것은 춤만 춘 건 아니죠. 네. 소개 성과를 걷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크용으로 네. 얘기했지만 알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의 질서를 짜는 아니,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물어봐요. 외교적 네. 성과가 있었던 거죠. 네. 점수를 점수 몇 뭐 점? A, 굉장히 B, 낮은 C, 점수를 D. 줄 수밖에 없는데 뭐 F라는 얘기입니까? 정군- D입니까? C입니까? 정군기 교수님하고 끝나고 사석에 좀 물어봐야겠는데 A제로라는 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김갑 어떤 선생님. 성과가 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한반도에 학점 안 줘요? 예. 학점 안 줘? 굉장히 좀 난감한데요. 네. 이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일 관계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네. 일본하고 문제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는 거. 일본하고 전쟁할 겁니까? 남될 겁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뭐 친일파 논란서부터 온갖 게 얽혀 있지만 일본이 북한하고 저렇게 밀착하는 과정에 우린 지금 뭐 하냐 하는 생각을 온 국민이 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현재 외교 전략이요. 최소한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이 이해되는 수준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대답 제가 좀 드릴게요. 중국하고 이번에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 한반도 우리 그 평화에 안정에 굉장한 그 기여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예측 불가능한 집단 아니에요? 그 예측 불가능한 집단을 아니, 중국이 통제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우방국의 중국이 순방은 언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통제하고 있죠. 자, 뭐 하지도 못하고 자, 통제도 전문기 못하고.